안녕하세요. 기농교육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김대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에 앞서서 간략하게 기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기농 기초는 이제 고사성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장년층의 경우 이제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창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농촌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려가긴 하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이런 기농교육 지도사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식, 그리고 농산물 유통, 마케팅, 창업 계획서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유관기관에서 관련 기농 관련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컨설턴트 또는 농업회사, 그 다음에 지자체의 농업 관련, 그러니까 기농 관련 그러한 부서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첫 번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기농 기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기농 기촌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농교육 지도사지만 사실 기촌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강에서는 이제 기농과 기촌이 약간 우리가 좀 엄격하게 따져보면 약간 다르거든요. 기농은 뭐냐면요. 이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이에요.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기농이라고 하죠. 자, 한자 보면요. 돌아갈 기에 농사입니다. 농사 농자. 자, 한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농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지는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로 타지역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골격으로 자치단체별로 특정 요인을 추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이주한 사람을 우리가 기농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붙죠. 사실 우리가 기농, 기촌, 그리고 기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업을 목적으로, 그래서 기어가 되는데요. 이런 어업을 목적으로 어촌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기농과 구분하여 기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농사도 어렵지만요. 우리 고기 잡는, 그러니까 어부가 더 힘들어요, 사실. 복잡하죠, 특히. 그래서 기어도 이제 관련해서 지원 정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의 농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기농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기초는 여러분 이 마을촌자죠. 마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농업이나 어업을 영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업으로 영위하거나 삶을 즐기기 위해 전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촌을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상당한 규모로 농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농업이 생계의 주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에 했던 기농과 약간 구별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촌은 이 사업 목적과 노후 목적을 합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향후 기촌했다가 업까지, 그죠? 농업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농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농 기촌 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갈까? 농촌으로 또는 농사 지으러.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농업이나 어업이 아닌 6차 산업 측면에서 기농 기촌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죠. 이런 농부들은 대부분 농산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농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그죠 많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죠. 그래서 꼭 농산물 생산이 주가 아니라 다른 분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가공을 통해서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체험까지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농인들이 주로 이제 숙박이라든지 펜션, 식당, 체험 농장, 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 딸기 농원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체험시키고 판매도 하고. 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방의 인프라는 우리가 이제 1970, 80년대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죠. 예,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IT 시대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는 시대잖아요. 이제 먹는 걱정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인구가 급감하면서 토지와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농과 기촌을 하는 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기농 기촌에 의미를 둘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농 기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 시민, 군민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 측면인데요.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100세 시대 개막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죠. 고령화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물론 청년층 마찬가지죠. 청년층도 일자리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물층에서도 경쟁이 심한 도시의 삶보다는 특히 이제 막 복잡하고 막 사람끼리 부딪히며 사는 이런 그 삶이 싫어서 약간 웰빙 측면에서 기농과 기촌을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기농 기촌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기농 기촌을 선택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에 실었습니다. 과연 은퇴 후에 중년층 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층 중에서 이렇게 기농 기촌을 선택한 이들은 손쉽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들을 좀 보니까 기농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각각 연구 기관이라든지 교수 또는 연구자, 자, 이런 자료를 총망라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뭐 여기는 55%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수치로 뭐 순위로 하면 이렇게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별도로 순위는 내지 않고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자연환경이 좋다라는 이유가 좀 커요. 그리고 농업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 가업 승계를 위해서 가족 및 친지와 살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기농의 대표적인 이유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농과 기촌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약간 구별된다고 했죠. 아까는 기농이었고요. 기촌 같은 경우는 농산업 분야 외에 직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네 번째 가족 및 친지와 살기 위해, 다섯 번째 저렴한 집값 때문에, 그리고 택지 개발 등 신규 주거지 사유로,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촌을 선택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을 좀 쪼개봤어요.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경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저렴한 주거비용,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전원생활의 매력. 이번에는 청년층 기농 기촌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청년층은 주로 이제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본 거고요. 농산업의 직장 취업, 그리고 저렴한 주거비용, 가업 승계.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할 때 이어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자, 이런 이유로 기농과 기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농 기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농 기촌을 그냥 두서없이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그 절차, 우리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든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 마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기농 결심이에요. 그래서 결심하는 단계는 사전 정보 습득과 탐구하는 시간으로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한 2, 3년 이상 걸려요. 물론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의 특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길게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 지도자, 선배 기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기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기농에 대한 결심을 굳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기농 해보니까 얘들 좋더라. 돈 많이 벌던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주의스러운 보고서는 결심하면 안 됩니다. 2단계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기농은 모든 가족이 함께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 아내분 또는 대부분 남자가 많이 하죠. 이제 말없이.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둘이 이제 많이 싸우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막 5년 차, 6년 차에 이제 기농을 포기하고 또 다른 데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부르게 혼자 기농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데요.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신중하게. 3단계는요. 농작물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떠한 작물을 내가 기를 것인가. 처음부터 어려운 농작물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건과 적성, 그다음에 기술 수준, 자본 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목이면 좋겠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 작목은 나중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농사는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고요. 농지 구입 및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고도의 영농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그만 돈, 내가 작은 자금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은 시설과 또 작물 우리가 한번 기르면 긴 거는 뭐 2, 3년 가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면 투입 대비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죠. 영농기술 습득. 대상 작물을 선택한 후에 바로 농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지역에 가면 지방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농협, 기농교육기관 등에서 영농기술 습득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영농기술 습득은 기농기촌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착지 물색,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자녀 교육 등 생활 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입지는 이제 내가 살 곳 장소죠. 입지. 예. 그 다음에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착지에 관한 정보는 농업 관련 기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 있지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 뭐 정보 용수죠. 사실 인터넷 검색하면 되지만 사실 남의 정보는 내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할 정도지. 그래서 현장 가고 일치되는지 확실하게 현장 가서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6단계는요,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인데요. 이제 내가 기농할 지역이 결정되면 가족이 거처할 주택과 농사지을 땅을 장만해야 합니다. 신축할 것인지,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요. 신축의 경우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차 혹은 매입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최소 3군데 내지 4군데를 골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임차는 여러분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쓴.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소유죠, 소유. 이것은 매입이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주거 마련할 때 이제 우리 과정에 거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단계 영농계획 수립인데요. 이제 특히 노후를 위해서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기농을 한다면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약식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특히 초보 기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은 장목,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장목을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기농 전에 이제 준비할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 지원이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농 지원 정책에서 다루니까요. 거기서 또 여러분이 또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농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먼저 가족 내 합의. 앞에서 가족 동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들이 함께 기농 기청 관련 행사가 많아요.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대전 해가지고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농을 한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특히 장밋빛, 희망 이런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그걸 갖다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농을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기농 지역 선택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8도지만 굉장히 지역마다 지역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살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이사 가거나 또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농과 일치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진짜 이 장목을 선택해서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하면서 창업도 하고 여기서 노후를 즐길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경관이라든지 그 지역의 뭐 이렇게 문화적인 거, 자,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농 지역의 선택은 기농 전에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기농인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자체에서 많은 그 지원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 지원 정책도 또 저기 어떤 섬 지역은요, 여기 기농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준다고 막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떠한 조건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400만 원 준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거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역 선택할 때 이런 지원 조건도 한번 보시고요. 내가 해당되면 그건 더 좋죠. 금상첨화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 100만 원 추가 준다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기농해서 거기서 삶도 이렇게 꾸리면서 앞으로 미래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농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크게 기농 전에 받는 기초적인 교육과 기농 후에 받는 현장형 교육이 있어요. 기농 후에 받는 교육을 가능하면 기농 전에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농 전 교육은 최대한 동거인과 같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동거인이란 꼭 뭐 배우자가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농 하다 보면 그 가족 친지, 그다음에 지인,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동거인이라고 해가지고 꼭 배우자만이 아니에요. 또 체류형 기농교육 또는 주말 기농교육을 선택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지자체에서 기농
센터 이걸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지역마다. 근데 하지만 기농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인 거는 맞죠.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원받을 때 이 교육도 이 계획서 거기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주거 지원, 뭐 창업 자금 지원일 때 할 때 이제 교육도 계획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교육은 여러분 미리 받아두면 좋은데,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병행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농지법 관련 법규하고 지원책 등 이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상담이라든지 기관에 문의해서 하면 되죠. 상담 문의. 또는 요즘 뭐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 통해서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답변이, 내가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문의하고 기관 방문해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죠. 농지법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해요. 여기에는 이제 농지법 소유, 전용, 무슨 부담금 등등이 관련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농지법도 잘 모르면 여러분들 이제 법적으로 나중에 뭐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막이라고 하잖아요. 농막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기 뭐 기자재 같은 게 보관하고. 근데 농막을 만들 때 건축법이 적용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막 거기에 자갈 깔거나 데크를 설치하거나 막 법에 없는 것들을 설치하면 다 이거 벌금 내야 돼요. 물론 벌금 내기 전에 이제 기관 직원이 가가지고 처리하세요라고 하죠.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농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이게 시설물인지 이게 그냥 이게 붙어있는 보조시설인지. 그래서 법규, 그런 부분에서 법규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숙지하시고 내가 필요한 정책이,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6차 산업, 이것도 이제 6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저기 뒤에 가서 수업 한 차시로 이제 한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스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농 후에 거주할 주택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체류형 기농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후원하는 기농인의 집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농인의 집 제도를 통해서 1년 정도 시골에서 살다 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기간 연장이 돼요. 연장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다. 그러면 내가 신청 추가해가지고 나 몇 개월만 더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의 비어있는 집을 약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는 방법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신축도 있고요. 증축, 뭐 개축, 보수 막 있겠죠. 그래서 특히 시설 관련해서, 주거지 관련해서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원 정책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이 크지 않겠죠. 크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자금에서 조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 필요할 때 수리하거나 증축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야 한다면 신축이죠, 이건.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서 사업까지 하려면 사업과 연관된 시설물까지 전부 다 한 공간에 함께 신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꼭 진짜 여기서 이제 나의 마지막 삶을 여기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집도 제대로 계획적으로 설계도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간단한 겁니다, 사실. 자금 계획 확보,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농사는 단기간에 내가 생산물을 팔아서 돈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처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특히 뭐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기농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가업 승계를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통해서 자금 계획을 짜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예, 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창업 자금 지원 대출, 주거 지원 대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금 계획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농 체험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촌이 아니라면요, 가정이 기촌이 아니라면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기농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내가 수입을 얻고 싶다면 충분하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농사 지으면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농사 지으면서 하는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그냥 돈 다 날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사전에 충분한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돈만 날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번 1강은요, 기농 기촌의 이해인데요. 먼저 기농 기촌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농과 기촌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기농 기촌을 선택한 이유 다양하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중장년층하고 청년층의 그 선택한 이유는 약간 달라요. 공통적인 게 있겠지만, 그리고 기농 기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농 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죠. 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등등. 오늘 뭐 첫 번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다음 강의부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기농교육 지도사 과정은 기농과 관련된 조금 요약된 핵심 내용이에요. 좀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비관련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쪽으로 진로를 옮길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